네, 어필해 보이는 팟캐스트 피리온다를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영화 엘리멘탈, 지금 오늘로써 5일째 우리나라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엘리멘탈, 그 핫한 엘리멘탈 영화를 저희 어필에서 한꺼번에 다 같이 구경하고 그다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저는 어필의 줄리앙입니다. 네, 저는 어필의 인턴 리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주광이라고 합니다. 전 어필의 인턴 셀리라고 합니다. 와. 네, 오늘 이 영화는 네이버의 소개에 따르면 불, 물, 공기, 흙 4개의 원소들이 살고 있는 엘리먼트 시티에서 일어난 일을 그린 건데요. 주인공 엠버는 가게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는 불의 종족인데 진상 고객을 만나 폭발해서 가게의 수도가 터져 물이 새게 됐고, 배수관 사이로 시청 조사관인 물의 종족인 웨이드가 등장하고 둘이 특별한 우정을 쌓으면서 네 원소가 서로 같이 어울려 살지 않았던 엘리멘탈 시기에서 모두 새로 만나게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를 오늘 보셨던 것 같은데요. 간단히 보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한 가지씩 한번 셀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전 좋은 점은 전 그래픽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 픽사는 좀 뭔가 세계관을 만드는 거에는 최고인 것 같아서 그 부분 너무 좋았는데, 아쉬웠던 점은 뭔가 비유가 조금 안 맞았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약간 이주민 테마가 있었는데 약간씩 비유가 어긋나는 씬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뒷부분에 이야기할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오신 셀이었습니다. 주광은 혹시 어떠셨어요?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네. 불도 맞아요. 그렇고 물도 그렇고. 그게 너무 좋았고, 아쉬웠던 점은 좀 이 네 원소가 등장하는데 뭔가 그 주인공 원소들만 좀 이야기가 더 이제 남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좀 아쉬우면서도 좀 다음 편을 좀 세계관을 기대하게 되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리사는 어땠어요?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아까 앞에서 막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픽도 되게 좋아서 뭔가 그 전에 주토피아나 그런 약간 애니메이션들도 생각나고 보면서 되게 힐링이 되는 네, 그래서 그런 영화여서 되게 좋았고요. 아쉬웠던 점은 왜 불이었을까? 라는 그런 궁금증과 진짜? 왜 불이 그런 궁금증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불이었을까? 왜 그들이 오게 된 그런 이야기들도 잘 안 그려져서 좀 맞아. 아쉬웠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연성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말씀하신 것들이 다 공감이 되고 너무 아름답고 이제 녹아들을 수가 있는 매력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전 주인공 엠버가 되게 멋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려지고도 그것도 예쁘고 어쩐 진취적이고 멋있게 그려진 것 같았던 거. 그 갈등도 잘 뭐랄까 아빠의 말이나 이런 전통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던 갈등도 그렇고 되게 잘 그렸던 것 같은데, 다만 너무 아름다운 세계를 그리다 보니까 사실상 드러날 수 있는 갈등이라든지 뭔가 더 복잡한 문제들은 많이 가지치기를 하고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제 전 연령대의 영화였기 때문에 조금 심플하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됐지만 아주 만족스러웠던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가 보니까 한국계 미국인인 피터 손 감독의 이야기가 여기에 좀 녹아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조금 이분 감독님이 영화 개봉하기 전에 한국에 와셔서 좀 인터뷰도 몇 군데 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좀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보니까 아까 주관께서 되게 열심히 아까 전에 이 인터뷰를 녹화를 하기 전에 얼마나 그냥 그 사전 준비를 하셨는지 갑자기 수정수정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메모를 아까 하긴 했는데 있을지 한번 준비된 변호사입니다. 준비된 변호사. 네, 이게 일단은 처음에 이 감독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부모님이 이제 한국계 미국 이민자신데 부모님이 왜 한국에 오게 되셨을까? 한국에 온 게 한국으로부터 왜 미국으로 오게 되셨을까? 그렇게 질문한 거부터 이게 시작됐다고 하고, 영화가 그 안에서도 그 이민자로서 직접 경험한 거나 아니면 그 픽사 크루들 중에서도 그 이민자들이 굉장히 1세대, 2세대에 많으신데 그 크루들이 이제 경험한 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 영화 곳곳에 녹아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 인상 깊었던 게 영화를 보면은 그 이제
향 같은 걸로 뭐 궁합을 보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어떤 맞아. 거를 모티브로 했냐면은 픽사 크루 중에 인디안이신데 독일 남자랑 결혼한 분이 계신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족에게 허락을 받는데 만약에 인도로 가서 영적인 그런 걸 통해서 너희가 잘 맞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반대하지만 허락해주겠다.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가서 인도에 가가지고 그 영적인 그런 뭐 궁합 같은 걸 보는 거에서 여쭤봤는데 너희 퍼펙트 매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뭐 전체적인 스토리도 그렇지만 그 부분에 그런 이민자로서의 삶이 많이 녹아있던 걸로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막연히 그러면 이제 K 저희가 너무 유도되고 있는 한국계 감독이 그려낸 한국이 배경이 되었던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좀 주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고 네. 다양한 요소는 다양한 이민자들의 삶이 좀 배치되었다라는 내용. 다양하게 배치도 되고 실제로 그 감독님도 그 다른 한국계가 아닌 분이랑 결혼하는데 그렇게 결혼하면서 있었던 일들도 그 주인공을 이렇게 그리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어디서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인터뷰 영상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주민의 이야기가 이게 저희가 사실 어필에서 이걸 다루게 된 이유는 어필이 관심 있는 이주민과 난민들과 관련된 이슈들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자, 성공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영화 속에서 잘 그려낸 것 같은지 어떤 부분이 특히 그렇게 매력적으로 잘 기억나는 장면이었는지를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그 불 가족이 처음에 왔을 때는 그 타운이 맞아. 되게 황량하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렌트를 막 찾으러 집을 이제 계약을 하러 다니는데 다 막 문전박대를 맞아. 당하거나 근데 딱 그 한 곳을 찾아요. 불 가족이 딱 한 곳을 찾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족을 이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불의 종족들이 그 마을로 오게 되면서 뭔가 하나의 타운을 형성하는. 맞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 뭐 코리아 타운이나 뭔가 차이나 타운이나 그런 타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19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정착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도 뭔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가족들의 삶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처음엔 아무도 없었는데 불이 한 명도 없었고 자리도 없었고 그랬는데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치 우리가 아는 코리안 타운 아니면 차이나 타운 어떤 그런 형태로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았네요. 또 다른 분들도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덧붙여서 그 부분이 조금 헷갈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약간 리사가 말씀했다시피 약간 차이나타운, 뭐 코리아타운처럼 약간 동떨어진 타운처럼 이렇게 그려졌는데 왜 불만 그렇게 타운을 이뤄서 살고 나머지 뭐 물, 공기나 흙은 이렇게 공존하면서 사는지 그 부분이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들이 사실 다 얘기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커다란 세계관을 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2, 3에서 자꾸 이렇게 풀어내야 될 그런 정도의 이야기인데 그 뒷부분이 사실 뭐 구름도 무슨 공 던지기 같은 거 하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뭔가 약간 좀 그런 게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민 2세대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게 좀 잘 녹여져 있다고 생각이 든 게 이게 뭔가 그 엘리멘탈 시티에서의 자기의 정체성도 뭔가 그 엘리멘탈 시티뿐만 아니라 그 자기 본 모국 부모님의 모국에 있는 그 둘의 정체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정체해야 될지 좀 어려워하는 부분. 실제로 뭐 너 이렇게 이 엘리멘트 시티의 언어를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러면 내가 여기 엘리멘탈 시티 사람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뭔가 가족 간에서도 부모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봐서 좀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그런 거가 좀 잘 녹여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민 2세대는 아니지만 난민으로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어린 자녀들 있고 어린 자녀들 난민 자녀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가져야 되나 그 한국에서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도
뭔가 그 친구들한테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본국에서의 있는 그 뿌리나 그런 것들을 아예 모르는 것도 그 친구들한테 어떤 영향일까 이렇게 해서 그 뭔가 두 가지가 잘 조화야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면서 영화에서 그런 걸 고민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 우리말 잘하네 이런 말이 사실 그 미국에서나 해외에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약간 유행했던 영상도 있었던 것 같아. 너 우리말 영어 되게 잘하네. 어디 나라에서 맞아요. 왔어? 이렇게 맞아요. 영상했는데 맞아요. 나 여기서 살았고 여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너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서로 알고 보니까 다 이민자였다. 뭐 이런 이야기 했던 영상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영어 언어 예를 들어 한국에 와서도 한국 사람 외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이민자들한테 한국어 되게 잘해. 어떤 맥락에서는 칭찬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맥락에서는 너는 여기 우리나라 원 오브 어스가 아니야를 계속 드러내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도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명확히 얘기한 것 같고 1세하고 2세 사이에서도 보니까 아버지는 충분히 그 나라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해서 계속 그 딸이 엠버가 자꾸 고쳐주거나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게 되는 이 전형적인 1세와 2세 사이의 모습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생각난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너무 생각이 많이 나가서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처음에 그 불가족이 입국을 했을 맞아요. 때 그 심사관이 그 이름 불 언어로 맞아. 된 그런, 이름을 못 그런 장면이 알아들어서 있었다, 맞아. 약간 아예 그냥 개명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되게 부르기 쉽게 불러. 맞아. 근데 좀 신기했던 게 그 이름을 계속 쓰더라고요. 그 불가족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이거에 조금 덧붙여가지고 뭔가 불 가족이 알게 모르게 계속 차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뭔가 그 불 엠버가 막 자기의 어릴 적 그런 추억을 회상을 하면서 되게 안 좋은 추억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런 식물원에 정말 가고 싶어서 막 맞아. 그런 꽃 이름이 비바스테리아? 비바스테리아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외우니까 대단하신데요? 그 꽃이 너무 보고 싶어서 딱 갔는데 맞아. 거기 앞에 불은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딱 돼 있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못 봤던 근데 그게 뭔가 불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걸 봤을 때 이주민들이 이렇게 겪는 그런 차별들과 뭔가 그러니까 one of them이 아니라는 그냥 그런 거를 말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그 식물원에 못 들어가게 된 장면은 그 자전적인 감독님의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인터뷰에서 배경조사가 아주 네네. 그 아버지랑 이렇게 그 길거리를 뉴욕 이민자신데 거의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때는 이제 아버지는 막 소리 지르고 같이 대응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감독님도 어려가지고 우리가 잘 섞여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시냐 이렇게 어렸을 때는 보여야 되는데 아버지를 이렇게 그때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후회되고 지금 아버지가 그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다는 거를 이제 와서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시는 것도 제가 인터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다. 박수 한번 치고 사전조사. 사전조사가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불이 그때 그 표현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거기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잘못하면 뭘 태워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민자들 중에 좀 위험할 수 있다라든지 사회에 뭔가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요소를 하다 보니 좀 예측할 수 없는 듯한 뭐를 불로 그렸나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전혀 안 생각했다가 아까 태워버릴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들어온다고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흑종족은 뭐예요? 구름은 근데 흑이 조금 되게 딱 그 어린애 말고 맞아요, 어린 맞아요. 동생 말고는 아무것도 맞아요, 없잖아요. 그 맞아요. 시청에서 이제 거기도 흑종족이었어요. 시청에서 이제 보내주는 맞아요. 맞다. 그분도 맞아. 그 폐업을 막 결정하고 그런 거를 보내주는 이게 확실하지 않은데 저희 그냥 이게 감독님이랑 그 픽사 인터뷰 봤을 때는 어느 한 그렇게 인종을 대응시킨다 일대일로 매치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딱 매치가 안 되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긴 하는데 또 인터넷에 보면은 그 흑종족이 좀 그런 관료적인 것들 진출하고 유대인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의 위도나 그 픽사의 위도는 그렇게 어느 한 인종을 대응시키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 사람에 따라서 그게 유대인을
좀 가져온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이 뭔가를 만들 때 그걸 1대1로 대응한다고 해서 만들었으면 되게 위험한 예. 일이어서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게는 하지 않으려고 정말 예. 이제 마음 먹었을 것 같은데 어떤 몇 가지 특성들이 예. 그렇게 보였거나 네. 예. 해석됐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겨드랑이에서 꽃을 왜 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무슨 맥락인 거예요? 누나 이러면서 크게 플러팅 기술 아닐까요? 아 플러팅. 네. 근데 플러팅이 뭐예요? 요새 플러팅이라서 그런지 용어를 진짜 많이 인터넷 보는데 저 몰라가지고 플러팅이 혹시 뭐예요? 약간 관심이 있다라는 네. 것을 아. 보여주는 네. 작은 행동들, 맞아요. 소소한 아. 행동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이건 좀 이건 겨드랑이에서 소소하지는 꽃을 주는 건 소소하진 소소하진 않고 않는 거. 너무 직접적인 느낌인데. 네. 약간 K 플러팅은 뭔가 이렇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데 물을 이렇게 싹 생겨. 아 그런 거 그런 거. 제 생각에는 흑의 플러팅의 기술이 아닐까. 그게 플러팅 기술이었구나. 되게 트렌디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어떻게 잘 재현했나 하는 것을 좀 넘어서 여기서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주제들을 조금 더 넘어가 봤으면 하는데요. 이주민들이 융화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저희가 언급할 내용 중에 인종의 용광로, 멜팅팟 이론과 샐러드 그릇, 샐러드 볼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고 셀이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한번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이걸 먼저 찾아본 이유가 그 감독 인터뷰를 쭉 보다가 감독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자기가 이민한 다음에 뭐 마치 큰 샐러드 그릇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문화, 언어, 아름다운 이웃들 사이에 뒤섞였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샐러드라는 용어를 쓰시지? 왜 이런 비유를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봤는데 이런 이론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그 멜팅팟이라는 이론은 그 다문화 사회에서 각 집단의 문화를 한 곳에 모아 약간 그 용광로에 녹이듯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버리겠다. 약간 미국의 문화가 있으면 여기에 약간 끼워 맞추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 샐러드 볼 이론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약간 샐러드처럼 다양한 국가나 인종, 뭐 종교인 사람들이 각각의 색깔과 향기를 지니고 그냥 약간 공존을 하는 그런 사회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0년대 초반에는 멜팅팟이라는 게 조금 더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샐러드 볼이라는 비유를 훨씬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는 좀 더 옛날 표현인 것 같은데 동화 이론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였더라? 통합이 아닌데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그 다음에 통합이 해야 되는데 통합을 그래도 이 나라의 선주민들의 정체성을 좀 더 중심에 둔 채로 통합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주가 많이 진행된 한국에서는 맥락이 약간 보면 한국에 왔으면 한국 법을 지켜야지라는 이 말들 속에 한국에 왔으면 그런 거 너무 진부한 비유인데 저 너무 많이 봤는데 와 김치 다 먹어 매운 거 다 먹어 이제 한국 사람 다 돼서 이런 거가 너무 뿌리 깊어서 근데 사실 저는 한국적인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K라는 기호 안에는 이거 정말 기표일 뿐이지 아무거나 다 들어가면 다 K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진짜 지킬 한국의 문화가 뭔가가 사실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한복 입고 다니지도 않는데 그렇게 한복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자꾸 우리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우리 원어버스가 되려면 그 자존감, 자신들의 정체성은 별로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여겨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샐러드는 우리들에겐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샐러드는 뭔가 맛이 없거나 억지로 먹어야 된다거나 약간 좋은데 여기서 샐러드 보는 좀 좋은 의미네요. 그래도 네. 샐러드도 뭐 추가할 때마다 500원씩 치킨 같은 거, 치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좋게 있으니까 좋게 할 수 생각하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된 건가요? 처음에 영화가 이게 서로 잘 조화롭게 살아갔던 모양을 그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른 원소들은 좀 더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 같았는데 둘만 혼자서 동떨어져서 따로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과연 샐러드 볼인가 싶기도 하죠. 네. 아무래도 이 가상의 세계관이라서 뭐 현실이랑 1대1 대응시키기는 어렵지만 뭐 충분히 이게 불 같은 경우에 불이 좀 다른
그 성격이나 특성을 보면은 다른 원소들이랑 좀 섞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예를 있겠다. 들면 좀 물 원소 같은 경우에는 공감을 엄청 잘해주고 아니 좀 말도 안 돼. 뭔가 좀 너무 오버하긴 했어. 조그만 거에도 다 이제 뭘 해주고 F로 하는데 이제 F 풀 완전 예, 장난. 불원소는 엄청 T잖아요. 근데 요즘 뭐 꼭 인종이나 이주민 그런 거 아니더라도 T가 좀 설 자리가 사회에서 좀 없어지네. 너 T야? 약간 티야. 혹시 어떻게 되세요? 네? 아 저는 F기는 한데 네. 요즘 T를 뭔가 드러내면 안 되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가 드러내지 않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겠지만 네. 뭔가 공감 안 해주고 좀 그런 말 하면 너 T야 이렇게 해버리고 그런 것도 또 근데 또 봤을 때 이제 불이라고 불 나름의 또 공감 방법이 있었고 영화에 봐도 네. 그 물 나름의 그 공감 방법이 있어서 서로 이제 또 감정을 잘 공유하고 공감을 하는 걸 보면은 이게 각자의 특성이 있지만 샐러드처럼 이렇게 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그 영화에서도 좀 저희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네 저는 F인 입장으로 또 약간 티어 F라는 어떻게 걸 지나치게 강조하시는 게 좀 이상한데. F입니다. 그래서 그런 MBTI 요즘 엄청 유행인데 그런 것도 또 영화 보면서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 MBTI를 느꼈던 게 저희가 오늘 그 나나 팀장님이랑 그 맞아요. 리사랑 저랑 그 영화관에 가서 봤었는데 나나 팀장 어디 가시죠? 그러게요. 나나 팀장님. 나나 팀장님 나나 팀장님. 예 죄송합니다. 네. 그 들어가기 전에 리사가 그 울음 포인트가 3가지가 있다고 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전 어디였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맞아요. 안 나와서 맞아요. 이게 맞아요. 뭐지 했는데 옆에서 옆에서 훌쩍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까 들었어. 나나가 울고 있는데 네, 셀이 그걸 보고 웃었다는 얘기가 그런 소문이 여기서 들렸는데. 네. 너무 귀여우셔서 너무 귀여우셔. 네. 너무 매력적이시니까 네, 나나가. 진짜 맞아요. 부족할 게 없죠. 네. 어디가 울음 포인트예요 영화에서? 어디였지? 저는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근데 우리 팟캐의 특징은 예. 또 보고 오신 분들에게 더 신층적인 생각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영화를 보고 오면 보고 오는데 뭔가 이야기를 좀 얘기하고 공감하고 싶은데 할 게 없으니까 갑자기 댓글 찾고 있으면 별로 얘기할 공간이 별로 없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요. 대신 얘기를 해준다는 네. 컨셉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같이 춤추는 장면이라 그래야 되나? 그 불이랑 물이요? 예, 그게 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춤추는 게 생각이 안 나지? 그 이렇게 서로가 서로 이제 손. 손 맞아. 손잡고 네, 손잡. 손잡고 3초 동안 3초 네. 동안 춤추는. 네. 거기가 눈물이 저는 거기서 눈물 나진 않았는데 거기 눈물이 났던 이유가 F라 F라. 네, 그런 거. 뭔가 그 감동적인 게 OST도 너무 좋고 그래서 있는 것 같고 맞아요. 혹시 울음 눈물 F신가요? 그 줄리앙이랑 리사는 저도 완전 F거든요. 아. 완전 F고 저는 영화에서 울라고 배치한 장면에서 아이씨 울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웃는 나 그런 스타일의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 막판에 울게 만들었는데 누가 희생하거나 이러면 이거 일부러 이거 만들어놨는데 울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근데 여기서 막 눈물을 흘렸던 장면은 이 영화에서는 전 되게 약간 뭔가 사랑이 아름답게 그려졌다. 되게 감동적이다. 되게 뭐랄까 따뜻하다는 얘기를 생각했는데 울었던 데는 잘 안 그려진 것 같아요. 뭐 있었어요? 아니면 그 마지막에 엠버가 맞죠? 네. 엠버가 이제 떠날 때 가족끼리 이렇게 큰 절을 올리는 장면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또 하나 감동 코드는 좀 부모님의 희생 1세대 부모님의 희생.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아버지가 이제 그 딸을 생각하면서 맞아요. 그 고생하시는 장면들 또 음. 너무 제가 사전 인터뷰를 많이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가장 남기고 갔으면 하는 게 감독님이 가족들의 그 희생이라든지 감사함을 안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좀 F로서는 눈물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감독님의 영상을 볼 필요가 없이 우리 걸 보면 됩니다. 감독님 영상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또 더 신층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근데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이민자들을 건너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민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엄청난 희생을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테마가 하나가 그 부모의 전통과 유산이
좋지만 그게 너의 것이 아닐 때 그 무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맞아요. 그 자유를 인정하는 것까지가 좀 여기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부모님이 너무 희생하고 고생한 사람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서 엇나가게 되거나 이 부담을 더 내가 짊어지지 못해서 이랬던 부분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다 보면 실제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전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자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도 감독님 영상을 하나 봤었었는데 그때 포인트가 이 감독님의 큰아버지인지 감독님의 아버지인가가 1960 몇 년도에 한국에서 이민을 미국으로 오게 됐을 때 그때 그 아버지한테 절을 하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간 그 얘기를 들었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약간 울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에서는 울컥하지 않고 이게 진짜로 60년대에 됐으면 지금 뭐 아버지한테 절하고 이런 건 그 감흥이 별로 없는데 그때는 뭔가 대단한 권위자에게 내가 진짜 떠날게요라는 걸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의 절을 1960년대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 그렇게 하면서 떠나셨을 것 같아서 진짜 지금처럼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다 버리고 내가 새롭게 가보겠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녹아있던 것 같은 그런 데서 저는 약간 울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계급적인 걸 약간 영화에서는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지는 않지만 계급 혹은 계층에 관련된 이야기를 경제적으로는 그 다른 불의 종족만 또 그렇고 요즘에 좀 뜨는 이론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계급을 돈과 자본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그럼 도시에서도 더 밀려나게 되고 점점 중심부에서 밀려나게 돼서 슬럼가를 이루게 된다거나 각자 자기들의 유니티만 유정하지만, 아까 나나 팀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나나 팀장님 그 얘기를 딱 해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화의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저 약간 이게 처음에 설정 오류라고 생각했거든요. 물을 못 막아서 자꾸 이게 큰 위기가 계속 영화 끝까지 계속 된다는 게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게 시에서 이거 해결해야지 이거 끝까지 가는 게 좀 말이 안 되나라고 했는데 나나 팀장님이 또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해 주셨냐면, 여기가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불의 종족이 있는 곳에는 굳이 시에서 계속 보수를 하거나 이걸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 어떤 카트리나 태풍 같은 게 왔는데 뉴올리언스의 흑인들 거주 지역에서는 그게 복구가 몇 년째 안 되고 있어서 사실 부자 동네에서 빨리 복구가 되는데 그게 지연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역시 나나 팀장님이 잘 보신 거고 제가 영화를 잘못 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나나 팀장님 어디 계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영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컨텐츠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게 되게 인기였어요. 약간 K를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소수자들의 이야기와 서사를 다루려고 했는데, 그러나 저희가 느끼기에는 미국에서 있는 여러 컨텐츠가 한국인 이민자들의 내용들을 좀 다루고 오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에스파냐계 또 다른 이민자들의 이야기보다 갑자기 왜 한국 이민자들 이야기를 막 이렇게 그리지? 하게 되는 소비되는 어떤 그 패턴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재밌는 것들이 좀 요새 유행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좀 비슷하게 연결해서 소개해 주실 만한 어떤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거 혹시 있었을까요? 혹시 있을까요? 미나리. 맞아요. 영화. 전 사실 본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리사가 혹시 소개시켜주죠? 미나리요? 네, 저도 미나리를 막 사람들이 미나리 할 때는 안 보고 나중에 이제 미나리를 보게 됐는데, 엘리멘탈을 보면서, 엘리멘탈은 되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런 이주민들의 삶의 고충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막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맞아. 근데 미나리를 보면 딱 첫 장면부터 그 삶의 고충이 확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집도 보면 불의 종족들도 따로 그렇게 커뮤니티를 이뤄서 살지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레일러 집에서 생활을 하고 병아리 공장에 가서 그렇게 쑥놈 쑥병아리 안 병아리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되게 정말 힘들게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미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엘리멘탈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되게 아름답게 그려지지만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적나라하게 그거를 다 볼 수 있었다는 게 약간 맞아요. 되게 뭔가
어떤 이민자의 삶의 버거움이 네. 확 밀려오는 맞아요. 처음에 맞아요. 시작하면서 엘리멘탈한 그런 거보다는 좀 네. 낭만적인 모습으로서의 네. 우리 잘 해낼 수 있는 미래를 그려냈던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고요. 저는 킴스 컨비니언스 편의점 그거는 김신의 편의점이었는데 네. 그거 사실 1화 2화만 보고 잘 끝까지는 안 봤는데 이거 많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넷플릭스로 봤어요. 넷플릭스로 네. 이것도 비슷한 톤의 드라마로 할 수 있나요? 약간 코미디 쇼라서 이렇게까지 다크하게 가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요약을 하자면 그 1세대 이주민인 부모 자넷이라는 사람의 부모와 2세대 이주민인 자넷의 약간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쇼인데요. 약간 자넷은 편의점 일을 더 이상 도와주고 싶지 않아 하는데 좀 비슷하다. 네,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게 편의점을 이렇게 세웠는데 너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냐, 약간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약간 그런 갈등이 종종 맞아요, 나오는 것 맞아요. 같긴 해요. 맞아요. 자기의 선택과 자아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이기적이냐 너는 약간 이런 식의 네, 평가가 있을 맞아요.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거죠. 하필이면 그 자넷이 또 예술 쪽이어가지고 엠버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 약간 그런 갈등이 맞아요. 굉장히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엠버도 영화에서 왜 나는 착한 딸이 되지 못할까라는 맞아. 착한 딸 얘기를 콤플렉스 얘기를 하는데 하는 거죠. 그거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음. 뭔가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조금 약간 이렇게 가면 뭔가 장녀 아니면 맞아. 뭔가 K 장녀의 컴플렉스 콤플렉스와 아니면 그게 약간 엠버랑도 있는 것 같고 이주민들의 그런 2세들이 겪는 그런 삶의 고충들이 약간 연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전 이런 내용을 중심적으로 해서 이 영화가 한국에선 인기가 많지만 해외에서는 그만큼 인기를 못 끈 것 같아요. 맞아. 굉장히 좀 한국적인 정서가 맞아요. 많이 맞아요. 이렇게 녹여들어 있어가지고 네. 외국에는 그런 외국 장녀 컴플렉스 이런 건 혹시 외국 장면 컴플렉스 없나요? 혹시 좀 궁금해서. 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게 그냥 18살이 되면 무조건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가족 간의 관계는. 어디나 여성의 지위가 동등하지는 않고 어디나 갖고 있는 그런 열의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뭔가 그 가장 그리고 첫째 아니면 우리 가게를 계속해서 끌어서 우리 전통을 이어나갈 사람 갑자기 그런 거 한국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결혼하게 됐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갑자기 한 번도 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 식의 뭔가 없던 전통도 만들어내면서 그 무게가 갑자기 확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게 옥죄는 그런 것들이 한국에는 근데 아마 보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제목이 요새 생각이 안 나서 그 너무 유명한 책인데 어떤 책일까요? 여성의 삶을 책인데 여성의 삶. 요새 제가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뭐든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일본에서도 한국에 한국의 이야기의 여성의 삶을 그렸던 책이 일본에 가서 판매가 되면서도 너무 많은 공감을 얻었다고 해서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그 억압의 무게를 좀 많이 느끼고 사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킴스 컨비니언스도 그랬구나. 저는 이날이 말고 마이너 필링스라고 아마 이걸 소개를 필투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도 되게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책인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두세 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한국인 이민자가 미국 사회에 녹아들면서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이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형태의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던가 안정적인 걸 어떻게 언어의 어려움 이런 걸 좀 넘어서서 미국 사회가 되게 뭔가 잘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너가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다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인사이드에 올 수 있고 또 노력만 한다면 뭘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인종 간의 열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에이시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희들은 다른 인종과 달라서 모범적이야. 너희들은 되게 멋지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K 장녀 비슷한 거죠. 그 여기서 주류 백인들의 문화의 커뮤니티에서도 아시안 중에 또 한국인과 이 아시안들은 다른 이민자들 너희는 다르니까 넌 모범적이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라고 하는데 영원히 사실은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민자 연구를 하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유리천장이라고 하듯이. 근데 아시안들이 올라갈 수 없는 걸 뱀부 셀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나무 천장. 결국은 어디 회사에서나 이런 데 아무리 노력을 잘하고 언어를 잘하고 완벽히 했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의사 아니면 변호사 뭔가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어서 크게 그 다른 걸 할 수 없는 이런 데로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러다 보면 미국에서도 보면 막 세탁소에서 엄청나게 고생하셨다는 자녀 밑에서 하버드 로스쿨 간다 뭐 이런 식의 서사가 되게 많은 게 그런 배경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를 서걱서걱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뭐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어떤 인종적인 열의 속에 누군가가 특히 모범적이고 더 우수한 인종이고 이런 거는 많이 형성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되게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좀 더 영원한 낙인이라던가 영원한 차별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닌구나 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에서도 약간 이런 K 관련된 이민자의 이슈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게 여기는 좀 모범적이니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뭔가 좀 관리가 될 만하고 요즘 좀 뭐 BTS도 나오고 뭐 영화 기생충도 핫하고 뭔가 핫한 무엇인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니까 일단 여기를 먼저 다루나? 제가 이건 전혀 사실 미국 문화 전문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느낌도 조금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게 한 마디만 더 아까 저 감동적인 눈물 나는 부분 생각났어요. 제가 눈물 나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그 엠버랑 웨이드가 각자 자기 멋진 모습을 뽐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갑자기 무슨 유리병인가 그 꽃을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주니까 갑자기 엠버가 웨이드가 자기도 뭐 보여줄게 하면서 물에 촥 하면서 무지개가 나가는 장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됐고 각자 뭐 별게 없고 얘는 울기만 하고 얘는 알고 보니까 바깥에 사는 가난한 사람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꽃 피우고 있는 어떤 매력이 여기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가 되게 아름답게 그려져서 저는 거기서 한번 울컥했어. 거기 무지개 팍 나오는데 오 이러면서 약간 울컥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혹시 주광은 이게 갑자기 저희가 이민자 이슈와 연결됐었는데 이제 어필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서 난민들 많이 조력하고 계신데요. 난민들 만나게 되시면서의 어떤 경험들, 한국에 와 있는 난민들의 경험하고 좀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을까요? 저도 아직 그 일을 시작한 지가 오래 안 됐고 많은 난민분들을 만나보진 않아서 좀 저도 그 제가 만난 부분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어쨌든 이게 서로 다른 원소들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뭔가 가족의 사랑이란 걸 통해서 서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뭐 성격도 다르고 그러지만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저도 이제 좀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난민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얘기도 듣고 하면서 어떻게 저분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해하는 걸 넘어서 다른 그 사회 많은 분들께 이해를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난민 분이랑 만났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경험이 여기 지금 찍고 있는 곳에서 상담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장소에? 네, 바로 이 장소에서 있는데 나나 팀장님 뒤에 숨어 계신 바로 이 장소에 여기서 상담을 한참 막 2-3시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오늘 길게 그 상담해가지고 고생하셨고 또 뭐 오늘 다음에 다시 뵙겠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안부 문자를 집에 간 길에 드렸는데 그 난민분께서 뭔가 여기 있는 게 이 사무실 있었던 게 자기 집같이 느껴져가지고 좋았다 이런 걸 듣는데 뭔가 이게 제가 난민 인정을 도와드리는 것도 임무지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집이랑은 다른 환경이고 또 그 분께서도 집이라는 환경이 그분께 그 본국이라는 환경이 뭔가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그 집이라는 감정을 못 주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멀리 떠나가지고 집과는 엄청 다른 한국으로 오시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집에 대한 감정도 복잡하실 테고 여기도 집이랑 엄청 다른 곳일 텐데
뭔가 내가 그분이 생각하는 집이란 그 따뜻한 집이란 감정을 느껴서 저한테 그랬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뭔가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아 뭔가 따뜻한 감정을 저도 느낀 걸 보면 이게 서로 인종도 다르고 원소들처럼 성격 엄청 공감을 맞아. 잘하는 성격도 있고 아니면은 웬만하면 눈물 안 흘리는 성격도 있지만 그 안에서 그런 뭔가 공통된 좋은 공유될 수 있는 감정을 느꼈던 것처럼 저랑 그 난민분도 엄청 다른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은 다르지만 그 뭔가 서로 집이란 걸 얘기를 하면서 같은 걸 뭔가 공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좀 그 마지막 이렇게 영화들을 보면서 저도 떠올랐었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그게 저도 여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중앙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어필해서 일을 활동하기 전에는 한국인 난민들 만날 계기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불의 종족도 안에 들어갈 일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완벽히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게 가상의 벽, 실제로 벽이 되고 서로 만나볼 계기가 전혀 없었던. 근데 이걸 뭐 서로 어떤 여러 가지 계층적인 위계를 다 없애고 그냥 어차피 서로 다 환영하고 서로 만나면 되지 않나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물의 종족은 되게 부유하니까 쉽게 환대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집에 온 거 너무 환영해 이러면서 환영하는데 사실은 좀 불의 엠버는 좀 경계하면서 집에 갔던 이런 부분도 있어 쉽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만남의 어떤 만남이 단절되어 있었다가 만나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게 됩니다. 혹시 줄리 양은 그 생각나신 장면이나 난민분들 도와주실 때 그렇게 기억났던 혹시 생각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저는 난민분들 도우는 과정에서 딱 연결됐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지 않고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전 자꾸 보다 보면 이걸 어떻게 난민의 관점으로 사람들에게 연결시킬까 생각하고 이렇게 어떤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데 이분들이 떠나오는 과정이 첫 번째 약간 난민의 이야기를 풀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기후 위기인지 무슨 위기인지 재난이 뭔가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과정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이주의 과정 이제 점점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이주민하고 난민의 경계가 좀 흩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난민의 이야기로 그래서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짧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난민들 같이 있다 보면 자녀들이 통역처럼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그 이민자들 다 똑같은 것 같아. 부모님들 딱 가면 부모님들은 그 나라 말을 배우기가 이미 성인이 되어서 갔기 때문에 너무 느리고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여기 있다 보니까 완전히 그 나라 말이 되고 그다음에 통역점 계시게 되고 저도 그런 얘기들 난민들한테 많이 듣는데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은 점점 자기 부모님들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 가서 영어 뭐 한국말도 나처럼 못하고 미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영어를 능숙하게 잘 못하고 뭔가 그 말이 어눌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고 뭔가 부끄럽고 부모님을 자꾸 숨기려고 한다든지 부모님하고 대화를 잘 안 된다든지 부모님을 좀 무시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국 안에 있는 난민들이나 미국에 살아가는 이민자들한테도 1세 2세 간의 갈등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미묘하게 그런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자녀들이 고쳐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언어를 얼마나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에서도 그게 포인트인 게 난민들과 이주민들이 한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말이 일단 어눌하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말이 어눌하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 어눌하거나 부족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커서 대단한 말의 권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 있었던 게 이 영화에서 좀 기억이 났던 것 같고 주강의 모습처럼 그렇게 감동적으로 연결되었던 것은 제가 아직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F라서 아마 감동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새 영화 너무 전 재밌었던 것 같고 라오브 노래가 살 때 저는 노래가 너무 좋았어서 이거 계속해서 그 귀에 많이 남는데 그 영화 마무리를 하면서 각자 마지막 소감 그리고 영화를 별점 5점 만점에 몇 점 이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감 영화를 추천한다면 추천하는지 여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부터 쭉 한다면 5점 만점에 4.5. 저는 되게 재밌고 한국에서 그래서 강의할 때도 영화 꼭 보시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이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민자들 하면 좀 조심스러웠는데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이민자로 겪은 고충에는 되게 맞아요. 공감을 잘해. 우리 부모님 막 이러면서 막 공감을 잘하는데 그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마지막 포인트는 저는 여기가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 둘이 사실 이걸 엄청 감동적으로 그리지 않았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게 둘이 서로 손을 맞대면 죽을 것 같잖아요. 얘는 기화가 된다든지 얘는 물이 꺼진다 것 같든지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한 번도 맞대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 두려움이란 포인트가 사람들에게 있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없고 관계 맺을 수 없어. 우린 달라 라고 하는 게 강력한 두려움을 있는데 막상 가니까 그게 뭐 지금 갈 수 있는 영화의 수준은 최고로 아름답게 잘 그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손을 마주대는 순간까지 막상 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들은 충분히 사람들에게 어떤 좀 설명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너무 엠버가 매력적이었고 OST가 매력적이었다. 주광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5점 만점에 4점. 4점? 네, 4점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픽사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일단 그 특유의 정말 그 아름다움과 그 색채나 그런 그래픽이나 그런 게 멋졌어. 너무나도 멋져서 홀린 듯이 영화를 보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이슈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사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앉아서 와 이렇게 힐링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오 하는 그런 생각보다 많은 관전 포인트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어서 만약 이 팟캐스트를 보시고 또 한 번 관람을 하시면 또 다른 포인트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주 뭔가 친숙한 소재로 사람들에게 이주민이나 뭔가 난민들에 대한 이슈에 다가가기에는 좋은 소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4점을 드리겠습니다. 와 4점. 주광은 어떠셨어요? 저도 5점 만점에 4점. 5점은 아무도 아직 안 나오지 않았다. 네. 뭔가 그 이야기도 그렇고 저희가 그 다음 속편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세계관이 엄청 예쁘게 만들어지고 그 그래픽으로도 그렇고 색감으로도 그렇고 뭔가 구성도 알찬 것 같은데 뭔가 그거를 1시간 몇 분 만에 다 보여주기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5점까지는 못 갔던 것 같고 뭔가 속편을 기대하고 또 더 아름답고 더 생각해볼 게 많은 속편을 기대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4점으로 드리도록 하고 추천하고 또 보신다면 영화관에서 보시면 워낙 그 그래픽이랑 색감이 아름다워가지고 영화관에서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점이었습니다. 셀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4점인 것 같아요. 네. 4점이면 높은 점수잖아요, 지금 그죠? 네, 높은 점수. 높은 점수.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그냥 그래픽이랑 디테일이 너무 맞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처음 장면에 그 화재 경보기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되게 조그맣게 나오긴 하는데 약간 그런 디테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놓쳤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걸 보기 위해서라도 네, 다시 한번 보게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도 너무 좋았고 근데 이런 뭐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잘 하고 싶으면 감독 인터뷰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여러 군데 하셨어요. 저는 하나밖에 못 봤어서. 저도 제재랑 한 것만. 제재가 누구예요? 저 죄송합니다. 이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요. 이제 유튜버예요, 연예인이. 유튜버죠. 이제는 유튜버예요. 네. 그래서 아까 셀리가 말한 그 화재 경보기 같은 디테일이 그 약간 한국적인 디테일을 좀 더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아슈파라든지 아슈파를 아빠하고 그 다음에 그 불집에 가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그 고깃집에 나오는 그런 게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가 다 그쪽으로 가요. K 바베큐에 딱 빨려가는 그 연통 같은 거를 이런 디테일들도 아주 보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기 그러고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이 세계관 갑자기 2탄이 되면 그 흑의 종족의 동생 이야기 정도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너무 재밌는 엘리멘탈 오늘 어필해서
리사 셀 주관과 줄리앙이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